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느냐 아니면 2달 동안 정직을 당하느냐 갈림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무 배제 때의 그 재판, 또 직무 징계위가 열려서 징계위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죠. 오늘 아침에 문화일보에 허민 기자의 글이 실렸습니다.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과 이순신을 비교하고 또 선조, 당시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는 글입니다. 이순신에 대해서 쓴 소설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를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김훈 작가의 그 이순신 칼의 노래를 저도 여러 차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검사들도 칼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검사나 경찰들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칼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신변을 구속해야 하기 때문에 칼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옛날에 우리 장군들이 내나 칼로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칼을 쓰는 직업에 일부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남을 비판한다는 것, 공개적으로 남을 잡아넣는다, 인신을 구속한다라는 게 공통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공개적으로 남을 잡아넣고 인신을 구속하고 남을 비판하는 건 그 스나이퍼, 그 저격수와 같은 어떤 운명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 스나이퍼의 운명은 정확하고 적확하게 그 자기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겨냥하지 못하면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런 운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또 어느 검사가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선 검찰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 이순신을 모함한 원균 같다 이런 글을 쓰기도 해서 윤석열과 이순신, 그 이순신 시절, 그 다음 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선 문재인 정권과 이 이순신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선조임금 때를 비교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칼럼에서는 칼의 노래부터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나는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여기서 나는 이순신이고 임금은 선조입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라고 칼의 노래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마음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장군은 전란의 최전선에서 외적과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음해하는 군왕 세력과도 싸워야 했다. 그때마다 장군은 검명을 읽는다.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이순신 장군이 갖고 다녔던 그 금에 이 글귀가 새겨져 있죠. 지금도 그 칼이 남아있어서 보게 되는데,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그 장군의 어떤 기상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기상을 갖고 당시 나라를 지키면서도 그 외적과 싸우면서도 터무니없는 그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외적과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선조의 끊임없이 당시의 집권 세력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외적과 싸우는 건지 소위 당시 집권 세력인 선조 왕과 싸우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죠. 그런 부분을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 빗댔다 이렇게 보입니다.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는 집권 세력의 오랜 정적 숙청과 정쟁으로 두동강 났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능한 군주라 할지라도 반대자에게는 무자비했다. 장군의 칼도 윤석열의 칼도 권력자에게는 양날의 칼이었다. 장군이 거하게 맞서 명예를 지키고자 했듯 윤석열도 검찰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다. 장군이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자연사로 여겼던 것처럼 윤석열도
정명의 길을 운명처럼 여기는 듯하다. 장군의 칼, 윤석열의 칼이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검이다. 참 이거 새겨볼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외적과도 싸워야 되지만 집권 세력과도 싸워야 되는 그 운명. 또 하나는요.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개혁 필요합니다. 윤석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서민, 힘없는 국민을 위해서는 검찰이 정말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한다. 그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 그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 힘 가진 권력자에 대해서 검찰이 무디게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칼을 돌리니까 윤석열을 찍어내게 하는 겁니다. 전혀 반대의 문제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국민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그게 검찰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언론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권력과 부에 맞서서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그건 이미 언론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던 그 김은혜 칼의 노래는 참 적절한 비유였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임진왜란 시절과 지금은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일이 참 희한할 정도다라고 칼럼에 썼습니다. 칼럼에서 윤석열은 지난달 말 검찰총장 직무 정지 조치를 당했다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중립성 몰각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칼의 노래 속에서 이순신 장군도 원균의 모함으로 압송됐다가 정유년, 그러니까 1597년 4월 초하루 의검부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압송될 정도가 아니죠. 가서 고문을 당하고 반역을 꾀하려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왜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느냐, 갖가지 의혹, 시비에 시달렸죠,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다 망가진 몸을 이끌고 다시 서울에서 남해안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고문을 받다가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그 길 해서 이순신의 길이다 해서 그 관광지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죠. 이때의 장군의 심정을 칼의 노래에서는 내가 받은 문초, 신문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 마치 임금의 충견들이 헛것을 짜 맞춰 충과 의를 구조물을 만들어 가듯 했다. 이렇게 칼의 노래에서는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들의 사냥개, 추미애 사단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까지 잘 비유했구나, 표현했구나라는 느낌을 새삼 받게 됩니다. 윤석열의 죄는 이순신 장군의 그것처럼 조정을 능멸한 죄,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 그것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법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법을 지켜라는 것, 그것뿐이죠. 임금이 강한 신하의 힘으로 다른 강한 신하들을 죽여온 것처럼 대통령도 여권 내 대리인들을 앞세워 반대자들을 탄압했다. 그건 마치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임으로써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칼럼은 계속됩니다. 권력은 늘 칼잡이를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론 칼잡이가 두려웠을 터다. 칼의 노래는 사직의 재단은 날마다 피에 젖었다. 라고 칼의 노래에서는 쓰고 있다 이랬습니다. 당시에 권력의 무도함이 이랬는데 지금도 꼭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에도 국정운영의 비판자들이 하나 둘 제거돼 가면서 친문천하가 구축되는 과정은 선조의 통치수를 그대로 옮겨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칼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칼럼은 또 계속됩니다. 하지만 장군은 임금의 칼에 죽기를 거부했다. 윤석열도 그렇다. 그건 무의미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내려진 정직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물러설 자리는 넓지만
물러서서 살 자리는 없다. 이순신의 말입니다. 물러설 자리는 없지만 물러서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죽음은 내가 수락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 칼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이순신의 심정입니다. 죽음은 내가 수락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 삶은 늘 죽음을 거스르고 죽음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윤석열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각오죠. 윤석열은 그 악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을 나섰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싸움터 노량바다로 떠났던 것처럼 이렇게 이순신의 심정을 칼의 노래에서 빌려오고 윤석열의 심정을 칼럼에서 비유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칼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선조는 도대체 외적과 싸우고 싶은 건지 이순신을 비롯한 나라를 막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그 의병들, 곽재호를 비롯한 의병들이나 이순신과 싸우고 싶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나 부동산과 싸우고 싶은 건지 자신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자신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윤석열과 싸우고 싶은 건지 국민들과 싸우고 싶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총리를 비롯해서 비서관들에게 왜 자신이 그렇게 여러 번 백신을 빨리 구하라고 했는데 꿈을 대다가 이런 일을 빚었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가관입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됐느냐? 코로나 대처가 왜 이렇게 됐느냐? 모든 걸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신들의 집권, 정치적 목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 지경에 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임진왜란이 그 뒤에도 그렇게 100년, 200년이 가도록 후유증을 남겼느냐. 당시의 집권 세력인 선조가 모든 전쟁과 모든 국민에 대한 구휼, 모든 정책을 자신의 집권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이 없었던 자신의 집권, 자신이 없고 무능하고 위선적인 그 자신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맞춰갔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거기에 버티면서도 외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특권 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문준용이 1,400만 원인 코로나 그 지원금을 받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적절하냐, 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적절한 처신이냐에 대해서 자기 SNS에 오히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법과 절차를 잘 따라서 했다라는 것과 주장입니다. 법과 절차를 잘 따랐다면 다행입니다. 그건 다행인데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문준용이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지금 문준용이가 받은 게 300명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40여 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250여 명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양보할 수는 없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영구 법무부 차관 술에 취해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지금 이건 당연히 경찰이 지금 잘못한 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도 경찰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합니다. 법무부 차관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처신을 결정해야죠. 여기서 또 우리는 조국, 추미애, 윤미향을 봅니다.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칼의 노래에서 묘사되는 이순신의 심경, 또 윤석열의 지금의 심경, 선조와 문재인, 참 여러 가지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문재인을 세종에 비유하곤 합니다. 선조에 비교하는 것이 쉽습니다. 더 와닿습니다. 윤석열을 이순신에 비교하는 것, 그렇게 비교해서 될지 안 될지는 역사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경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